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누적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회사가 적절히 뭔가를 적립을 하거나 아니면 배당에 쓰거나 또는 자본조정 항목과 상각을 하게 돼요. 일단 이익잉여금의 증감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처분됐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붙여가지고 그 기타 뭐 잡스러운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것까지 딱 정리해서 자본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1장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수익과 비용이 정리되면 이익이 되고요. 그 이익이 자본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자본이 어디로 가냐? 이익잉여금으로 가거든요. 자,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익 비용이 어떻게 정리돼서 이익잉여금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계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기중에 분계하면서 수익하고 비용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은 대변에 생기고 비용은 차변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익 비용을 이제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통합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회계책에 보면은 뭐 집합손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손익이라고 돼 있어, 손익. 그래서 제가 그냥 손익이라고 썼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회계책에는 이제 집합손익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냥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대변에 있던 수익을 죄다 어떻게 해요? 차변으로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예, 대체를 해주고요. 그리고 비용이 원래 차변 항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비용 해가지고 쫙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분계 보면은 뭐 대변에 뭐 수익, 뭐 유형자산 처분이 블라블라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변에 있었겠죠. 그죠? 예. 그거를 차변으로 해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손익으로 대체해주고 반대로 그 차변에 무슨 비용이 기중 데이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매출원가, 뭐 급여, 접대비 등등등 해가지고 비용들이 다 차변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 비용들을 대변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해요? 옮기면서 차변에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집합손익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손익해서 모이겠죠. 그죠? 그럼 그 모이는 손익을 이제 차변에 넣든지 대변에 넣든지 하고요. 만약에 이익이 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익이 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수익이 100이야. 그러면은 대변 손익이 1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용이 60이라고 치면은 손익도 60이 되죠. 그죠? 예. 그럼 100 빼기 60 하면은 40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이 차변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예. 자본은 대변이 증가잖아요. 자본의 경우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은 손익이 차변에 남는다고요. 그래야지 손익 차변, 손익 대변에서 맞을 거 아니야. 그죠? 반면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면은 분계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당기 순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직접 분계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분계를 통해서 수익 비용이 모여가지고 미처분 이익으로 간다. 이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죠? 자, 수익 빼기 비용 하면은 이익이 되고요. 이 이익이 기말 자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본이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누적이 된다. 그죠? 요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익을 자본에 누적시킬 때 어떤 분계가 들어가느냐. 이제 그것까지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의 증감 공식 있죠? 요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이익의 증가입니다.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0보다 커진다는 거고요. 반면에 손실이면 어때요?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항목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게 있으면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고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주거나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면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기말이익잉여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기초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고요. 만약 손실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예. 그 타계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더하고 그 다음에 금전배당을 빼고요. 또는 그 이익잉여금 가지고 무상증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본금으로 대체가 돼요.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자본조정으로 상각되는 거 있죠. 이걸 빼주면은 기말 이익잉여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식에서 봤다시피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봤죠, 그죠? 배당으로 주거나 무상증자하거나 그 다음에 자본조정으로 상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안에 다른 계정들이 더 있잖아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이나 임의로 적립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안에서 좀 대체되는 부분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일단 배당을 집어넣어요. 배당 종류가 금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있는데 사실 현물배당은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이제 금전배당하고 주식배당 위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당연하죠. 회사가 이익을 내야 배당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내유보인데요. 기업의 이익을 전부 배당에 쓰게 되면은 나중에 회사가 쓸 돈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도 돈 벌면은 죄다 쓰지 않잖아요. 일부는 적금 같은 거 들죠. 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기업이 이익이 나면은 이익잉여금 안에 다른 용도로 적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자본조적 항목을 상계를 하는데 요거는 분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그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절차를 한번 먼저 볼게요. 그 와중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12월 말 돼가지고 이제 회계 기간이 마감됩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회계기간이 마감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산합니다. 결산. 예.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받죠. 일반적으로 회사는요.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에 재무제표를 확정을 지어요. 예. 그리고 이사회가 또 중간에 배당 공고를 하죠. 배당을 얼마 주겠다. 그러고 나서 보통 3월 달쯤에 주주총회 합니다. 제가 3월 말이라고는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2월에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회계감사라든가 결산이 좀 늦어지면은 3월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배당금 지급을 합니다. 보통 배당금은요, 주총 개최하고 한 달 이내로 지급을 해요. 상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면은 4월 말쯤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그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익잉여금 처분은 요때 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확정돼야 되니까 그 전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돼야 되죠. 예. 자, 주총회의, 자,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회의고요. 이거는 상법 규정에 근거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주총회를 열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를 승인받아라 기돼 있어, 상법에. 그래서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는 이거 재무제표 아니죠? 재무제표는 아니지만은 주총에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는 계획표예요, 계획표. 계획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회사가 결산해서 이익이익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표까지 작성해서 주총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익이익금은요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이익금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이익이익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 양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요건 나중에 그 실기할 때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이익금에서 중간 배당 빼고 당기순이익 더하고 기타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항목이고요. 그 요게 뭐랑 일치하냐면은 기말 재무상태표상 금액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일단 정리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요거는 계획이에요, 계획. 예, 계획. 그래서 2, 3, 4번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언제 실행되냐면은 다음 연도 있죠. 다음 연도 2월에서 3월 정도에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만 기말 재무상태표 금액과 맞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말 현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연도 기간에 실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이익금에다가 다른 적립금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플러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익준비금 적립, 기타 다른 거 적립, 자본조정 제거, 배당금 적립, 배당금 지급, 그리고 임의적립금 지급해가지고 이익이익금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 처분한 나머지를 뺀 것이 뭐냐면은 차기 2월 이익이익금이 되는 거예요. 차기 2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시 전기 2월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빼고 더하고 한 다음에 미처분 이익이익금 만든 다음에 다시 처분 전, 처분 이런 거를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다? 이 첫 번째가 무슨 금액하고 맞아야 돼요?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이익금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다음 연도에 실행되는 거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란 계획. 뭔지 아시겠죠? 예. 여기 다 써놨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2월 30일 현재에는 뭘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계획을 실행하는 거니까 기말 현재는 별게 없고요. 그 다음 연도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 처리가 차후에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어떤 거를 적립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적립하는 것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익준비금이고요. 요거는 이제 상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배당금 지급할 때 수업 목적상으로는 금전 배당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예, 주식 배당의 경우는 자본을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이 필요가 없어요. 예. 금전 배당에 대해서만 이익준비금을 하는 거고요. 최소 몇 프로?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의 10분의 1, 그럼 10%죠. 근데 주의하실 게 10%를 하는 게 아니고요. 10% 이상이야, 10% 이상. 예.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20% 해도 되고 30%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면은 배당을 줄 게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냥 최소 범위 내에서만 보통 이익준비금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을 설정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그냥 10% 이렇게 하면 10%. 그리고 배당은요, 일단 부채로 계산합니다. 금전 배당은 부채로 하고요.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했다가 자본금의 증가하고 이익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분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익준비금의 정의하고요. 몇 프로 이상 적립하는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냥 회사가 임의로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못 주게끔 따로 빼두는 거죠. 근데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회사가 임의로 하면서 주주한테 이거 나중에 사업 투자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약간 그 주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사업 확장 적립금이 있어요. 보통 시험에 이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익준비,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볼 건데요. 일단은 회사가 임의적립금을 미처분 잉여금에다가 넣습니다. 일단 그 처분은요, 미처분 잉여금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임의적립이나 법정적립은 도로 환입을 시켜야 되니까 걔는 빼고요. 미처분 잉여금에서 처분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이 잉여금을 처분할 때 그 안에 있는 미처분 잉여금을 이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잉여금 쓴 건데요.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을 늘립니다. 자본의 증가한 대변이죠.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을 미처분 잉여금을 증가시키고요. 이거를 차변으로 보내면서 금전배당이죠. 금전배당. 근데 금전배당은 나중에 주니까 일단 미지급 배당금 해가지고 대변으로 하고요. 요건 뭐예요? 부채요, 부채. 그리고 금전배당에 대해서 10% 이상 이익준비금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에 대해서 미교부 주식배당금을 합니다. 요건 자본조정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각종 적립금을 적립을 해요. 그죠? 그럼 대변에 적립금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같은 거를 대변에 쓰면서 다 상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데 그 처분하는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 배당, 적립, 자본조정과 상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전배당이나 주식배당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은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했던 걸 차변으로 옮기면서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돈 쏴주는 걸로 끝나고요. 그리고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뭘로 해요? 자본금. 이건 액면가액으로 그냥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 예수금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금. 뒤에 문제 보면 나오는데요. 주식배당도 배당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금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별로 그런 건 안 나왔고요. 혹시 모르니까 예수금까지 고려하시면 좀 좋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관련 회계 처리는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 2급에서 보통 나와요. 근데 제가 미리 땡겨서 한 거고요. 뭐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해서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이게 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객관식 문제하고 주관식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보시면은 그 법정적립금, 기타적립금 그 다음에 뭐 단기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거 답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아닌 거 그런 거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 그죠?
현금 배당의 10%죠. 최소 10%. 그러면 이제 최소 10%만 적립하면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사항 볼게요. 기타 사항. 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보세요.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자, 그래서 기타 사항인데요. 자, 결손금인데요.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결손금인데 그 결손금을 자본의 다른 항목하고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손금을 어떻게 상계한다? 자본금과 상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본금. 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굳이 분개를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없애면 차변의 자본금이죠. 그럼 결손금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경우 뭐라고 하냐면은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무상감자. 근데 무상감자의 경우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이런 거 있잖아요. 무상감자의 반대는 무상증자거든요. 예.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자본금으로 갑니다,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자본금이 많아지면은 회사의 어떤 규모가 크다는 거를 좀 이렇게 겉으로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변의 주식발행 초과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분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돈 받고 자본금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본의 다른 항목을 없애고 자본금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무상증자라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다시피 그 주식배당도 있죠. 주식배당.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주식배당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도 어때요?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액은 어때요? 이건 불변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했을 때 회사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에만 자본 총액이 증가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자본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어떤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뒤에 문제가 좀 있는데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다 풀어볼게요. 그 주관식 하나만 빼고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1번인데요. 다음 중 자산의 증감도 없고 자본의 증감도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증감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유상증자나 주식의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같은 경우 돈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분기 앞에서 봤잖아요. 자, 차변의 현금,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의 증감이 있죠. 돈이 들어오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주식을 돈 받고 발행했을 때 뭐라 그래요?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러면은 1, 3, 4가 같은 개념이네. 따라서 증감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2번이죠, 2번.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여기는 뭐 미교부 주식배당금 없이 바로 그냥 주식배당 했나봐요. 자,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죠? 자본금이 늘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차변에 뭐예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금은 증가하고요. 자본 총액은 어때요? 요건 그대로죠? 예, 그럼 답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잉여금을 바로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니까 굳이 미규모 주식배당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혹시 또 질문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면 굳이 중간 단계 계정을 쓸 필요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가 2월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본금 5분의 1을 없앴답니다. 자, 그때 뭐냐 이거죠. 1억에 5분의 1이면 2천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자본금 2천만 원이고요. 그럼 결손금이 대변에 와야 되죠. 자, 2월 결손금 1,800. 자, 2천만 원을 날렸는데 1,800만 원만 대용됐어요. 그럼 200이 추가로 와야 되죠. 그러면 감자 차손이에요? 차익이에요? 대변이니까. 감자 차익이죠. 이러한 형태를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계에서 맞는 게 뭐냐? 감자 차익 200만 원. 3번이죠? 예. 자, 4번. 회계 처리 중에서 자본 초액의 변화가 없는 게 뭐냐 그랬죠? 주식 발행, 단기 순손실, 자본의 변화 일으키죠? 그럼 답이 2번이네.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는 자본 초액의 변화가 없죠. 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아, 이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다. 이건 패스하죠. 네. 자, 액면금액 주식수, 자본금이죠. 두 번째, 자본거래 생긴 거, 자본잉여금. 세 번째, 단기순이익, 잉여금. 금방 풀죠? 네, 넘어갈게요. 제가 요거 하나만 풀게, 하나만. 자,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기로 했답니다. 자본금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무상증자라고 해요. 무상증자. 그럼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대변의 자본금 2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이 줄어드니까 차변의 이익준비금이죠. 이익준비금이 늘면은 대변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금 처분분기에서 봤죠? 네. 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뭐 차변에 기타 자본 잉여금 쓰면 되니까 별건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본이 좀 어려우니까 학습을 좀 부지런히 하시고요. 특히나 주식 거래하고 자본 항목 구분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